옅게 드리운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비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에 누가 똥폼을 잡고 있나 해서 와봤더니 다름 아닌 코비 녀석이다. 사전 섭외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 그동안 출연을 꽤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코비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촬영 분량도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 머스코비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녀석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움직임도 그다지 없어 농장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간다. 그나마 녀석들이 눈에 띄게 자라는 것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능력 정도다.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머스코비들의 촬영 분량을 좀 늘려주기로 한다. 우측에 있는 녀석은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농장에 날아들어왔던 야생 머스코비이고, 좌측은 작년 봄에 내가 부화한 녀석이다. 고비는 암컷이고 아마도 좌측에 있는 녀석도 체격을 봐서 암컷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부화한 녀석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그 녀석은 어릴 때 갑자기 돌연사했다. 머스코비를 부화한 이유가 코비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수컷이 없으니 실패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마리는 함께 다니고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친해졌다. 항상 외롭게 홀로 다니던 코비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생긴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비행을 잘하지만 아직까지 농장 밖으로 날아간 적이 없다. 특히 그동안 야생에서 살아온 코비는 농장 밖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었지만 절대 농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다. 아마도 이제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농장에 온 지 2주가 지난 흰오리 3마리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녀석들은 뭐랄까 처음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적응을 굉장히 빨리 했고 거위들도 처음 며칠이 지난 뒤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오늘은 다니가 병아리들을 데리고 마당까지 왔다. 이곳은 고양이들의 영역이고 아무리 착한 앵두라도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다니가 너무 겁없는 행동을 한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냥을 할 수 있지만 영리한 앵두는 나와 다니 가족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어찌 보면 병아리들은 앵두에게 쉽게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지만 그때마다 앵두는 나와의 의리를 선택한다. 검정색 털이 많은 포도와 달리 하얀색 털이 많은 앵두는 조금만 지저분해도 금방 티가 난다. 그래서 아침마다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줘야 한다. 마치 엄마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에게 그루밍을 해주듯 앵두의 얼굴과 목뒤 등 구석구석을 닦아준다. 앵두도 나의 행동을 특별히 거부하지 않고 어찌 보면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고양이의 신체 부위 중 반드시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귀 안쪽이다. 이곳을 자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진드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는 걸로 봐서 오늘도 앵두는 나의 서비스에 만족한 듯 보인다. 안 그래도 이쁘게 생긴 앵두는 깨끗하게 닦고 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이뻐진다. 이제 병아리들은 먹을 걸로 싸울 만큼 제법 많이 자랐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지 지켜봤더니 부서진 대추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매년 겨울 동물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대추를 다 따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둔다. 그렇게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며 나무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대추는 때때로 동물들의 훌륭한 간식거리가 된다. 엄마 닭에게 맡기면 잘게 부서져서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지만
병아리의 선택은 무모하게도 혼자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다 뺏기고 마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병아리가 그것을 알 리 없다. 결국 내가 대추 몇 개를 더 따서 주기로 한다. 엄마닭의 소리에 달려오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은 시각 캔디와 크리미는 다른 곳에서 사료를 먹고 있다. 아마도 캔디는 이제 더 이상 병아리들을 돌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워낙 다니가 병아리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캔디는 더 이상 자신이 병아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 캔디가 자유로운 몸이 되자 가장 좋아하는 건 크리미인 것 같다.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크리미는 둘이와도 헤어졌다. 지나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사실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세상에 어떤 여자친구가 하루 종일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마마보이를 좋아한단 말인가. 어쩌면 크리미가 전 여친 반반이랑 헤어진 것도 덕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자주 봐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스타일의 쑥더위를 좋아할 암고이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크리미를 볼 때마다 느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난다. 평소에는 지킬 박사처럼 조용하게 지내다가 캔디만 나타나면 하이드로 돌변한다. 문제는 이런 크리미의 행동을 캔디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다른 동물들과 잘 지내지만 캔디만 옆에 있으면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 그날 저녁 크리미는 캔디가 있는 닭장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닭장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지 닭장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 크리미는 이제는 엄마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해버린 듯하다. 며칠 전 레오마저 덕이에게 싸움에서 졌다. 이제 남은 건 크리미밖에 없는데 녀석은 마마보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